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8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서 4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를 돌파를 했는데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술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낙폭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또 1%대 하락하고 마감하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가 왜 올라가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지표가 좋으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서 이것이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소매 판매 지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국채 수익률의 문제는 중국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많이 유지하고 있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 중국이 위기를 좀 처해 있죠. 부동산 업체들,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헝다도 문제가 있었고, 컨츄리 가든도 문제가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국채를 좀 자극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꾸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에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미국 국채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 문제가 전 세계를 다 흔들고 있는, 미국도 흔들고 우리나라도 흔들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요,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중국은 안 빠져요. 저점에서 어저께 빠졌다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 이슈가 중국에서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여전히 통제국가가 맞지 않을까. 중국에서 이런 뉴스는 다 못 알아보고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해외에서만 그 뉴스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상관없는 시장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시작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겠죠. 근데 상황은 다르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준비은행에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 지수가 나는데요. 3.8을 예상하네요. 지난번에 3.3을 예상했는데 3.2로 끝났잖아요. 이번에 3.8을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지난달에 25%였는데 이달에 36%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지표 중에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1만 1천 명이 줄어들어서 23만 9천 명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졌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국 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을 많이 끌어올렸던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지표가 좋아서 연착륙이 보이는 건 결코 좋지 않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게 12가 나는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1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엄청 큽니다.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12로 바뀌었으니까요. 미국의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구나,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이 국채 수익률로 하락하고 있다. 뭐 얼마 전에는 피치가 미국 7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놨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는 중국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국의 영향에 대한 상당한 의미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국은 실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그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1%, 1.27%, 다우가 0.84% 하락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62선까지 온 거죠. 근데 사실은 62선까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지금 60일이 뭡니까? 120일선도 깨졌어요. 200일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다우가 여기 온 상태고, 우리나라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기술적으로 다른 위치라서 오히려 키높이를 맞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오늘 미국 시장을 장 초반에만 받아야지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차트의 키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결국 다 수렴을 합니다. 전 세계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도 한번 보면요. 나스닥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높죠. 여전히 90일 위선 위에 있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에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코스닥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나스닥은요. 나스닥을 거래소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죠.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코스닥과 나스닥은 같은 거예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보시면 60에서 4 깼죠. 그래서 여기 지금 90에서 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딱 90에서 깨고 올랐다고 바로이죠. 그러니까 차트의 키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코스닥은 차트 키높이가 꼭 똑같고 거래소는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와 다우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면서 거래소는 다른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과 상관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저께 보시면요. 플러스로 끝났어요. 중국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이 저점으로 마이너스 0.85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시장의 문제는 전부 다 중국 관련돼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채가 뭐 다른 이유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중국의 영향이었다면은 이 중국이 하락해야 되는데 중국이 올라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계 시장과 다른 어떤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가 1345 안착 시도. 이게 지금 원달러가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 1443원까지 갔다 밀렸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바로 가지 못하고 약간 눌렸다가 네 번째 돌파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세 번째 돌파보다는요. 확률적으로 네 번째가 과거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네 번째를 중요한 타켓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약간 밀려서 1340원에서 끝났거든요. 어저께 1342원에서 우리나라는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원달러의 흐름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원달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미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이나 또 요번에 또 문제가 된 오늘 뉴스 나온 거 중주그룹 180조 정도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돈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진핑으로서는 진짜 자기의 임기를 완벽하게 확정시켜 놓고 지금 문제가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 미국이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중국과 관련해서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국 은행이 런던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율 방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니요, 환율은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멈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도 환율을 꼭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저께 코스피가요 2500까지 밀렸었습니다. 어저께 2500 깨졌었습니다. 어저께 환율이 코스피가요 2482까지 가서 2500 깨트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코스피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 예, 특히 200일선 값이었던 어떻게 2482가 무너지면 정말 다이렉트, 보통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은 꼭지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내려왔는데 이 꼭지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 시장이 바로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서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제 바로 내려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확실하게 더 내려갈 거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지금 현재 걸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